오늘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사회적 인지이론의 제안자인 알버트 반두라의 이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버트 반두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계는 행동주의 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급진적인 행동주의 이론가였던 스키너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기계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스키너는 인간을 원리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복잡한 체계인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성격 또한 행동 패턴의 집합이라고 정의했죠. 그러나 반두라는 이러한 스키너의 이론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내적 및 외적 요인이 있지만 행동이 이 둘 중 하나 혹은 단순한 둘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념, 기대와 같은 사람 요인 역시 인간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죠. 이것이 바로 알버트 반두라의 상호 결정론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90년에 개봉한 피터 위어 감독의 작품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곁을 떠난 배우 로빈 윌리엄스와 함께 이제는 멋진 중년미를 뿜어내는 배우 에단 호크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영화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 만능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에 의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학생들과 사건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비극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웰튼 학교의 새학기 개강식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이 학교는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명문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엄격한 규율과 수업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문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 존 키팅은 어딘가 유별납니다. 첫 수업날 휘트먼의 시를 인용하며 뜬금없이 자기를 선장님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둥 이 별난 선생님은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으니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 같은 말들을 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수업은 더 이상합니다. 멀쩡하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싶더니 학생들에게 교재의 서문을 전부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말해줍니다. 반두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 모방합니다. 관찰학습을 통한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링에 있어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모델의 특성입니다. 나이, 성, 지위, 명예, 행동의 유형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인간은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과 유사하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을 경향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을 유독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것은 그의 격이 없는 모습과 자유분방한 사고가 학생들 스스로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관찰자 자신의 특성,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보상 결과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특히 모델을 모방할 경향성이 높으며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보상, 즉 정적 강화를 가져온다고 믿으면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토드는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수업 시간 때도 혼자서만 자작시를 발표하지 못하죠. 그러나 키팅 선생님의 도움으로 즉석에서 시를 발표하게 됐고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관찰학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과정입니다. 모델이 있더라도 학습자가 모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관찰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키팅 선생님의 수업 방식과 격이 없이 자유로운 행동은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의 과정 다음은 파지 과정입니다. 파지 과정은 관찰자가 자신이 관찰한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상체계와 언어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상체계를 통해서는 기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하고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심상을 형성하고 언어체계를 통해서는 관찰했던 내용을 언어로 부화하여 저장합니다.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이 첫 수업 때 강조했던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이란 말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파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지 과정의 다음 과정은 재현 과정입니다.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파지 과정에서 형성한 상징 표상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키팅 선생님이 학창시절 만들었던 모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시 만들어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 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론 동기 과정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람은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수행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학생들이 만든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은 엄격한 규율을 가진 웰튼 학교에선 징계를 받을 게 뻔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지해 주었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능력에 대해 갖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나 과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충분히 해결하거나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개인이 가진 역량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긴 하나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토드가 충분히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높은 자기 효능감의 예를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존 키팅 선생님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옳은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 효능감을 이루는 4가지 요소인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대해서 토드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드는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웰튼 학교에 전학 온 것도 이 학교의 졸업생이자 최고의 우등생이었던 형 때문에 부모님이 강제로 전학시킨 것이었습니다. 매년 부모님에게서 같은 생일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못하는 등 토드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키팅 선생님의 자작시 발표 시간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성취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키팅 선생님의 격려는 토드에게 언어적 설득으로 작용해 토드가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중요했는데요. 토드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진심으로 멋져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반응은 자기 표출에 대해 지나친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토드의 정서적 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대리 경험이 남았는데요. 등장인물 저마다의 개성이 톡톡 튀는 영화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을 하나 꼽자면 바로 찰리 달튼일 것입니다. 반항아 기질을 보이는 찰리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은 어찌 보면 키팅 선생님과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항아적인 기질이 그것을 미숙하게 드러나게 할 뿐이죠. 이런 찰리의 거침없는 행보와 꾸준한 당당함을 옆에서 지켜보며 토드는 자기 표출에 대한 대리 경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두라의 이론에 대해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이번 주말은 누구보다 따뜻한 우리들의 영원한 선장님 키팅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